보시면은 그만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얼마나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35% 정도가 매우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45% 정도가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한 15% 정도는 보통이다. 5% 정도는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플루언서 마케팅들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조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그러한 결론들을 도출해 볼 수가 있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그러면은 그래 인플루언서 마케팅 효과 있는 건 알겠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채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맨 첫 번째가 인스타그램, 그 다음이 유튜브, 그 다음이 페이스북, 그 다음이 블로그, 그 다음이 트위터, 그 다음에 뭐 링크드인, 그 다음에 뭐 핀터레스트, 그 다음에 뭐 스냅챗, 그 다음 기타 이런 식으로 점차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끼치는 마케팅 채널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요 정도의 어떤 마케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이럴 마케팅은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보셔야 되겠죠. 바이럴이라는 거는 바이러스의 어떤 형용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염을 시키는 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전이 되듯이 어떻게 해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문과 소문을 타고 뭔가 홍보가 이루어지는 기법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마케팅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럴 마케팅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를 성공 사례로 보는 이유는 미국 청소년 친구들이 이제 입소문을 냈는데 어떻게 입소문을 냈느냐 하면은 요 코카콜라 병에 친구의 이름을 새겨요. 친구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거에 이렇게 인증샷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올리면서 점차 이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럴 마케팅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레드불입니다.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레드볼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나무 상자가 있죠. 이 나무 상자가 부서지면서 레드볼이 쏟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레드불을 공짜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그 공짜로 마신 레드불을 인증을 하셔가지고 나 오늘 공짜로 레드불 마셨습니다. 나 공짜로 레드볼 찾았습니다. 라는 이런 인증 사진을 올림으로써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바이럴 마케팅이 성공을 하게 된 그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레드볼 바이럴 마케팅이 성공한 요인으로서는 첫 번째가 레드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넘치는 브랜드 이미지를 적용을 하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을 한 이런 홍보 마케팅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이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컬라보레이션 굿즈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컬라보레이션이 뭐예요, 대표님들? 컬라보레이션은 콜라보레이션이라고도 하시죠. 콜라보레이션이라고도 하시고 콜라보레이션이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컬래버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한 곳과 한 곳 A와 B의 어떤 제품들이 합해지는 거. 콜라보 되는 걸 이야기를 하죠. 말 그대로 기업과 기업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마케팅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예스24시와 오뚜기 요 기업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요 굿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포장 용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질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여러 가방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핸드폰 거치대라든지 뭐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는 스티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곰표와 CU가 합쳤죠. 곰표가 CU가 합쳐가지고 이제 곰표 팝콘이라든지 아니면은 곰표 맥주. 사실 곰표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막 나오자마자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콜라보레이션들.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대상과 GS25C가 만났죠. 맛소금 팝콘. 요것도 막 품절 대란이 일어날 만큼 많은 친구들이 막 많이 찾았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대상이 어디예요? 대상이 저희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는 조미료를 만드는 기업이죠. 조미료 만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미료 미원, 조미료 미원을 만드는 대표적인 조미료 기업이었는데 이 대상이 점차 이제 식품과 관련된 식품업계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상과 GS가 만든 맛소금 팝콘 이러한 것들도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팔도 비빔면 많이 들어보셨죠? 팔도랑 미샤라는 화장품 브랜드 있어요. 화장품 브랜드가 이제 비비크림을 만들어요. 비비크림을 만드는데 포장, 비비가 뭐예요? 이제 우리 여성분들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거 비벼서 만드는 화장품이죠. 그래서 팔도면도 어떻게 해요? 비벼서 먹는 비빔면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요소들만 가지고 와서 팔도 비빔면이라고 해서 미샤의 비비크림 이렇게 또 탄생을 해서 뭔가 조금 신선하다, 충격적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그러한 마케팅 효과들을 보고 있고요. GS25C와 하이트 진료입니다. 두꺼비 많이 보셨죠? 그래서 하이트 진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두꺼비 굿즈를 이용을 해서 GS와 협약을 하셔가지고 제품들을 만들어내고요. 사실 요 두꺼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식품 굿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혼자 나와서 열쇠고리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캐릭터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마케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코즈 마케팅입니다. 코즈 마케팅이라는 거는 착한 마케팅으로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셔서 일단 그러면 착한 마케팅, 코즈 마케팅이 뭔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코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환경, 보건,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 즉 코즈를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소비자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에 뭔가 명분을 부여시켜 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은 매출의 어떤 일부분을 공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서 기업과 소비자가 손을 잡고 더 함께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합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좋은 일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곧 물건을 구매하는데 뭔가 조금 긍정적인 명분을 제공을 한다라고 해서 조금 많이들 하고 있는,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마케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즈 마케팅, 착한 마케팅이라는 거는 기부와 함께 이루어지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매출의 일부를 기부하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지만은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뭔가 내가 구매한 제품의 일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향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일석이조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코즈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CJ 미네워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해 주세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물을 구매하게 되면은 그 용기 위에 뭐 바코드가 있어요. 그 바코드를 딱 찍게 되면은 이제 그 음료를 구매한 그 금액에서 100원이 자동적으로 기부가 돼요. 그러면은 CJ에서도 똑같이 100원을 기부를 함으로써 소비자와 어떤 판매자가 함께 동시에 소비와 공급이 일어나는 동시에 기부가 함께 일어나는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J 미네워터 같은 경우에는 코즈 마케팅을 통해서 유니세프에 1억 3,200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이제 식수의 약 160ml를 제공을 했다라고 해요. 그럼으로써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물 조금 구매함으로써 아프리카 친구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마케팅의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탐스 슈즈의 사례입니다. 탐스 슈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즈 한 켤레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제3세계 아프리카 빈민국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가 보내진다라는 독특한 어떤 기부 공식의 운동을 통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탐스 슈즈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사진에 보시는 분이 탐스 슈즈를 만든 CEO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빈민 국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맨발로 이렇게 뛰어노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발이 아프지 않은 편안한 신발을 선물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오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탐스 슈즈를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탐스 슈즈 같은 경우에는 설립 2년 만에 매출 55억에 돌파하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창업 3년째인 이제 2009년 기준으로 해서 2009년에는 460만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흥행을 일으켰던 그 브랜드 중에 하나, 마케팅의 어떤 브랜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부캐라고도 하죠. 부캐릭터 마케팅. 진짜 어떤 캐릭터가 아닌, 나의 캐릭터가 아닌 다른 또 나의 캐릭터를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보시면은 이제 김신영 이분과 유재석 이렇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김신영과 유재석의 이미지 캐릭터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김신영 같은 경우에는 둘째 이모 김답이라는 부캐릭터를 만듦으로써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재석 요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슬이라는 또 부캐릭터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본인의 캐릭터보다 뭐 어쩔 때는 인기를 더 많이 끄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부캐릭터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캐릭터를 이용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빙그레에서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라는 이 캐릭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빙그레 왕국을 지키는 왕자거든요. 빙그레 왕국을 지키는 왕자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974년에 출시된 어떤 회사의 대표 우유라고 하죠. 바나나 우유 아시죠? 이거 단지 우유라고도 하죠. 그 우유 모양인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 우유 모양인 왕관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빙그레에서 뭔가 조금 주요하다, 잘 팔린다라고 하는 그 제품을 모두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 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 빙그레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이 친구로 인해 가지고 97,000명 정도였던 팔로워 수가 15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편의점을 조금 주요 유통 채널로 보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영향을 조금 덜 받은 그러한 마케팅 중에 하나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요. 동시에 젊은 친구들한테도 조금 재미와 뭔가 조금 신선함을 줌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마케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BH에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큰맘 할매 순댓국이라는 순대국밥집이 있어요. 근데 그 순대국밥집의 캐릭터죠. 순자라고 해서 순자의 어떤 일상생활을 다루는 일기를 올리면서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코너를 이제 운영을 하며 여러 가지의 시즌이라든지 이슈를 접목시킨 메뉴라든지 아니면은 유머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브랜드들을 조금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BHC에서 마케팅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큰맘 할매 순댓국의 부캐 순자를 이용한 또 마케팅들이 또 성공한 주요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이색 마케팅입니다. 이색 마케팅, 뭔가 조금 이색적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요건 이제 대상의 미원 라면이죠. 우리 아까 앞에서 대상 한번 나왔었는데, 조미료, 미원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대상에서. 국민 조미료죠. 미원을 통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그 대상의 라면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숙한 라면이죠. 거기에다가 미원을 넣어서 조금 더 그 감칠맛을 극대화했다는 그러한 어떤 주제를 통한 마케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라면 같은 경우에는 65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상의 고전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MZ세대의 공감을 얻는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의 미원 라면뿐만 아니라 대상이 예전의 어떤 고전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조금 젊은 층의 어떤 세대를 조금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카스테라인데 이거는 파리바게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무지개 카스테라인데 출시 한 두여 달 만에 약 25만 개가 판매될 정도로 아주 많은 인기를 누렸다라고 해요. 이 카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등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얘가 제품으로 등장을 함으로써 어떤 인물들 간의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분위기를 조금 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파리바게트 자체가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요 드라마 안에서 블란서 제빵소라는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파리바게트에서는 블란서 제빵소라는 SNS를 새로 계정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정을 통해 가지고 블란서 제빵소 마케팅의 어떤 여러 가지의 뭐 활약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또 개발을 함으로써 고객님들과 여러 가지 소통이 함께 이루어진 마케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멕시카나 치킨의 전단지 마케팅인데, 전단지를 통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그림만 보시더라도 아빠 멕시칸 치킨 사주세요라는, 요러한 또 딱 주제가 딱 보일 만큼 이렇게, 재미있는 이색적인 요런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뭐 김치 불닭볶음면이라든지, 뭐 인절미와 커피가, 흑임자와 커피가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이색 마케팅으로 함께 그 선황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마케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하죠. 맥도널드입니다. 맥도널드의 어떤 성공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널드 같은 경우에는 서빙 시간이 30초예요. 30초. 맥도널드는 1940년도에 캘리포니아주 휴게소 레스토랑을 이제 모리스 맥도날드, 리처드 맥도날드 이 형제가 인수를 하면서 패스트푸드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그 시절에 그 주변의 레스토랑들은 밀크쉐이크 기계가 1개에서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맥도널드 형제들은 8개의 밀크쉐이크를 설치를 해서 판매를 하였지만은 대기 고객님들이 엄청 많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라고 해요. 하지만 많은 고객님들한테 똑같은 제품을 제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공장화된 매뉴얼화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맥도널드에서 서빙 시간은 무조건 30초로 두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제 확장되면서 원래는 30초보다 조금 더 짧았는데 이제 프랜차이즈 어떤 여러 가지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서빙 시간을 30초로 두고 있고요. 요 이유는 사실 고객님들이 주문을 하고 30초가 지나면 조금 지루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루해지는 틈이 생기기 전에 무조건 서빙을 해라라고 해서 30초의 서빙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맥도널드의 성공 사례 두 번째입니다. 44mm의 햄버거 두께입니다. 사람들이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입에 꽉 차는 느낌을 만족시키는 꽉 차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두께가 44mm라고 해요. 그래서 햄버거의 어떤 빵의 두께를 17mm, 그 다음에 고기 패티를 10mm로 사용을 해서 44mm로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양상추라든지 뭐
야채라든지 뭐 토마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게 되면은 44mm가 넘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사람의 입에서 꽉 찬 느낌을 줄 수 있는 햄버거의 두께, 그러한 두께의 마케팅이 함께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세 번째 성공 사례입니다. 72cm의 계산대 높이입니다. 맥도널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지갑을 꺼내서 돈을 지불하기 가장 편한 높이가 72cm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계산대를 조금 72cm의 높이로 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평균 신장기가 조금 커지면서 72에서 80cm까지 좀 높아지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계산대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지불하기 편한 어떤 높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산대, 맥도널드의 계산대는 72cm 계산대 높이의 마케팅을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케팅의 종류와 성공한 여러 가지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대표님들 보시면은 고객님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3초 만에 체면 효과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3초 안에 여러 가지 추가 구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이드 메뉴에 대한 어떤 구매를 유도하는 말을 걸면은 거의 승낙한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5초가 지나게 되면은 체면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구매를 강요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또 느낌을 받는 고객님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사이드 메뉴라든지 추가 어떤 메뉴를 조금 권하고 싶을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말, 주문을 받으시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3초 안에 뭔가를 조금 추가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은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승낙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을 또 이용을 많이 하시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구매한 고객님에게 감사합니다 고객님 혹시 음료는 더 필요 없으신가요? 라고 하면은 그 고객님께서는 콜라 주세요 라고 바로 이렇게 승낙을 한다라는 또 이러한 마케팅 기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2년 트렌드입니다. 나노사회, 그 다음에 머니러쉬, 득템녀, 러스틱 라이프, 헬시 플레저, 그 다음에 엑스틴 이즈백, 바른생활 루틴,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이러한 키워드들이 트렌드 코리아 2002라고 해가지고 2002년도의 어떤 트렌드라고 해서 대표님들께서도 이런 트렌드 잘 익히셔가지고 여기에 알맞은 마케팅들 잘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들, 광고는 사람마다 비슷하다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이제 그 광고를 좋아하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헬 스테빈스라는 이제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좋아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매를 하니까 잘된 광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마케팅이라 하면 어떤 특정한 집단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가지고 그 집단이 만족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도 이제 이러한 어떤 올바른 마케팅, 누군가가 좋아하는, 모두가 좋아하는 마케팅도 좋지만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고객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이 되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마케팅 요소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표님들 저희 1주차부터 7자시까지 저와 함께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혹시 요 사진 보면은 요 아이 2명 되게 행복해 보이죠? 요 2명 아이들이 제 조카인데요. 제 조카인데 요 여자아이는 보시면은 우리 여자 조카는 요 날이 태어나서 처음 바다를 간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대표님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있으셨으면은 내가 언제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의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 값진 순간들을 저와 함께 이렇게 활용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주차부터 7주차까지 강의 내용 중에 혹시나 조금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좀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혹시 이제 또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피드백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부터 7주차까지 들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와 함께한 요 시간들이 대표님들의 어떤 매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